안녕하세요, 정 대표입니다. 오늘은 개인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필수 세무회계 상식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의 사업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이 부분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지역의 선택에 따라 세금의 감면 혜택이 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 송도, 청라, 지방 같은 경우는 창업 감면 혜택 지역이 있기 때문에 창업 세금 혜택 감면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에 따라서 잘 설정해서 사업을 스타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사업장 위치를 그냥 아무 곳이나 막 정하면 안 된다는 건데요. 청년 창업자라면 수도권 밖에, 지방 이런 쪽에서 창업을 할 경우 소득세 혜택을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만약 청년이 아니더라도 이런 비수도권이라고 한다면은 50%나 감면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송도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면 5년 동안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야겠죠. 그 밖에도 지방에 창업을 했다? 그러면은 100% 감면 아니면 50% 감면. 청년 같은 경우는 100% 감면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법인을 설립할 때 등록할 때 보면은 취등록세가 발생이 되고 세금, 공과금이 발생이 되는데 거기에 중과세가 발생이 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한다면은 세금이 3분의 1로 줄어들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돈을 벌려고 한다 하면은 지역부터 잘 설정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만약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매출이 크게 급상승하게 된다면 순이익이 많이 따르겠죠.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의 이익이 따르겠죠. 그래서 이런 감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사업장 꼭 사무실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꼭 비싼 사무실을 빌려야 될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월세 50만 원 이상이 돼야지 사업자의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요즘은 집 주소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사실인데요. 전자상거래라든지 아니면 도소매, 심지어 제조업까지 위탁 생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러면 집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돈을 아끼면서 사업 시작을 안정적이게 시작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죠. 두 번째는 사업자를 낼 때 꼭, 그리고 세 번째,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거부터 잘 설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요. 신중하게 업종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업종을 만약에 잘못 넣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되거나 창업 감면 혜택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조업 그리고 전자상거래 함께 할 계획이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두 업종을 같이 등록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중에 추가하면 이 세금 혜택이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대로 세팅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우리가 사업 시작하면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이런 창업자금, 창업지원금, 대출 같은 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업종에 따라서 정부에서 전망이 좋다고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업종 코드를 필터링 한 다음에 사업자를 내야 되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이 법인 설립을 할 때 저희 쪽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법인 설립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정부의 지원 받고 싶다. 그리고 스타트업 자금을 받고 싶다, 창업 자금을 받고 싶다. 요즘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중기청, 소상공인이라든지 수용보증이라든지 이 스타트업 자금들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업종이 만약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업종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창업 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지는 케이스를 굉장히 되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저희 쪽에 컨설팅을 요청해서 이 사업자를 구도 변경을 해서 조정해서 이 창업 자금을 스타트해서 2억을 만들어 드리는 그런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대로 세팅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사업 시작 후에 필수 세팅 사항인데 놓치면 정말 크게 손해봅니다. 사업자 등록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거든요. 사업자 등록을 받고 통장을 개설하고 카드를 개설하잖아요. 그리고 갖고 있는 카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사업용 계좌와 카드 등록은 필수적으로 해놓으셔야 돼요. 국세청이나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으면 향후에 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카드를 등록하지 않으면 경비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나중에 부가세를 공제를 제대로 받지를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꼼꼼히 체크해놓고 세팅해놓고 세금 절세 혜택을 놓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타트할 때는 이런 기본적인 세팅을 꼭 하시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직원 채용과 그리고 급여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직원을 채용하고 그리고 급여 관리 같은 걸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지원금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지원금 1,200만 원까지 지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놓치지 않고 활용하려면 잘 세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직원을 채용하셨다 그러면 근로계약서부터 잘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4대 보험 신고 기본 중 기본인데요. 보통 이런 거 신고 안 하다가 현금 주다가 나중에 세금 폭탄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놓치면은 이 근로계약서 노동법에 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에다가 과세세까지 낼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너무 큰 손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직원급여 같은 경우는 비용의 20%에서 한 40% 부분이 차지하기 때문에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순이익이 굉장히 높아지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필수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고 잊지 말고 꼭 챙기셔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6번째, 이거는 이제 절세 팁인데요. 이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 노란우산공제라고 있죠. 이런 거는 과세 표준을 내릴 수 있는 소득공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일정 금액까지 이걸 활용한다면 세금 혜택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접대비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을 절세할 수 있을 때 굉장히 포인트를 잘 삼으면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노란우산 공제 같은 경우는 이 소득공제와 더불어서 나중에 연금처럼 받아갈 수 있거든요. 폐업하면은 나중에 그걸 내 퇴직금으로 받아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개인사업자는 따로 퇴직금을 적립하거나 세금 혜택 보면서 모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챙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 접대비 처리를 위해서 영수증을 꼭 챙기셔야 됩니다. 뭐 하고 나서 영수증 챙기지 않고 그냥 사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준비한다면 굉장히 큰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다들 아시겠죠? 이 모든 걸 잘 챙기면 나중에 세금 폭탄에서 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 기본적인 사업 운영에 대해서 모두 마스터가 되는 초석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이런 실질적인 사업 정보부터 절세 팁까지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정부 지원 사업, 정책자금, 기타 컨텐츠를 제작함으로써 정보를 계속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시면 앞으로 사업의 필수적인 정보를 누구나 빠르게 받아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돈 버는 전략의 정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또 만날게요.